자, 그 다음에 67번 고등법원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은 재정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부적법을 이유로 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를 허용한 바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재항고를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재정신청 기각결정 부적법이든 이유 없음이든 재항고가 된다. 그러나 공소제기 결정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공소제기 결정에서 본안 절차에서도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은 재항고가 되고, 반면에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안 된다. 원래 공소제기 하면 누가 억울하죠? 피의자,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추후에 1, 2, 3심 추가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피해자가 불복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일단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항고를 한 번 더 허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컨대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가 되고, 반면에 공소제기 결정에서는 재항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8번 공소 취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일단 공소 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이나 파기환송 절차에서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 바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가 가능한데, 이것은 법원 판단 전에 어떤 검사 재량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재심이나 파기환송은 일단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판단이 존재하면은 검사의 자의로 함부로 법원의 판단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 취소는 서면, 공판정에선 구술로 한다. 똑같은 게 있다. 상소포기 취하는 서면, 공판정에선 구술로 한다. 이와 유사한 게 공소장 변경은 서면으로 하지만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 피고인의 유리, 동의가 있을 때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고요. 공소 취소 후에는 동일 범죄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기소할 수가 없다 했는데, 넘어가서 이 재기소금지 규정은 동일성이 미치는 다른 범죄로 변경되어 기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강도 기소했다가 공소 취소하고, 동일성이 미치는 강도를 절도 기소를 했다. 절도 기소 시에도 바로 재기소금지가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재기소금지 위반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고요. 다음 다섯 번째, 수개의 범죄, 실체적 경합범에서 일부를 처리할 때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하나의 범죄를 통으로 빼니까. 다만 이런 취지의 공소사실 철회 신청, 공소장 변경이 있다. 이거 잘못됐죠. 잘못됐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소 취소로 간주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공소권 남용으로 보겠습니다. 이 공소권 남용은 주워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공소권 남용은 형식적으로 공소제기는 적법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로 처리하자는 건데, 그러나 성명무용이나 공소장 불특정,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이런 것들은 공소제기가 형식적으로 위법한 경우여서 공소권 남용이 아니고요. 공소권 남용론은 이제 구체적 공소권설 학설명칭 그냥 기억하고요. 공소권 남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소추재량이 현저히 일탈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현저한 일탈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검사가 직무상 과실,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했고, 실제 판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함정수사에 두세 건 있고요. 유일하게 함정수사 이외에는 차량 절도로 수배, 검거한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해서 6개월 선고를 받고 3분의 1 경고하고 가석방을 한 다음에 곧바로 긴급 체포해서 차량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가지고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 유일한 사례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0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인데,
재정신청, 검찰항고, 헌법소환, 불기소첩은 피해자 측,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의 불복 방법이고요. 재정신청은 할 수 있는 자는 재정신청이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 재항고나 헌법소환과 양립이 안 된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검찰항고나 헌법소환은 정지되지 않고, 재정결정 결과 공소제의가 있으면 재정신청에서는 검사 공소제기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검찰항고나 헌법소원 인용된 경우 기소 의무가 없대요. 그래서 재정신청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경우 외워버립니다.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 그 다음에 위중죄나 문서 위조죄 등의 실질적 피해자. 이 사람들은 고발권자인데 실제 위증을 당한 자들은 고발권자여가지고 재정신청을 못 가니까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예요. 피의자.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도 주워먹는, 떠먹는 시험입니다. 먼저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에 넣고 형사소송 규칙 118조 이하. 그래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유래했고, 형사소송 규칙은 첨부와 인용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첨인여의 금지, 첨부, 인용, 여사기재, 첨인여의 금지해서 여기까지 여사기재도 당연히 금지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고, 넘어가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로 가는데, 우리 판례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만 한 가지, 공소장의 첫머리를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해서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보이는 것, 이거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우리 판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있어도 1심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심증이 형성된 단계는 하자가 치유된대요.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에 관한 원칙으로 항소심, 파기환송 후 재심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즉심, 원래 즉심, 즉심에 대한 정식, 약식, 약식에 대한 정식 이렇게 있는데, 정식재판, 이 세 가지에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도록,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도록 해가지고 첨부하는 명문 규정이 있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 예외예요. 근데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에 있어서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때도 공소장 일본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특히 공소장 일본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은 서비스 문제다. 특히 판례들은 이렇게 거꾸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판례를 확대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 없다. 다만 하나, 공소장의 첫머리를 불필요하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라고 본 사례가 유일하게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외워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